광주 정남 정수장 사고로 아까운 수돗물 5만 7천 톤이 낭비됐지만 광주광역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강기정 시장의 공식 사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수돗물 사고에 다른 지자체장들은 모두 사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안전성 논란을 빚은 지산 IC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여러 차례 폐쇄 의지를 밝혀 용역 결과에 의미가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분양을 앞둔 광주의 한 아파트의 40평형 평당 분양가가 최고 2,900만 원에 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마감재를 썼다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주 도심의 한 등산로 입구가 몇 달 전부터 폐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비오톱을 두고 광주시와 갈등을 빚자 등산로를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가뭄 위기 속에 수돗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소식 저희 KBC도 수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수만 톤의 수돗물이 거리로 흘러나오고 시민들은 휴일 단수와 흙탕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강기정 시장은 사과 한마디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수돗물 전략을 강조해놓고 정작 광주시는 정수장 관리 미비로 아까운 식수를 버렸다는 질타가 이어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강기정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사고를 겪었던 지자체들은 대부분 단체장이 직접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검출됐던 창원시는 시장이 직접 공식 사과했고 3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와 시장이 직접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021년 취수장 밸브 파손으로 단수가 이루어졌던 강원도 춘천시에서도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밝혔고 같은 해 1월 모포시에서도 수돗물 탁수 현상에 대해 시장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사고 하루 뒤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다는 표현만 썼을 뿐 사과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정성스러운 물 전략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어제 사고가 발생하여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시민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도 강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시민들의 불편과 단수 피해 외에도 극심한 가뭄 속에 절수운동에 동참해왔던 시민들에게 허탈감마저 안겨주면서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의 사과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백운광장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남구 백운광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토목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수도관이 파손돼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단수는 없었지만 인근 주월동과 진월동 2,800여 세대에 흙탕물이 나오는 세대가 있을 수 있어 광주광역시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안전성 논란을 빚은 지산 IC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강기정 시장이 여러 차례 폐쇄 의지를 밝히면서 용역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폐쇄로 결정할 경우 지산 IC 건설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와의 법정 다툼도 예상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지산 IC 진출로에 대한 용역 중간 보고회, 지난해 10월 착수 보고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산 IC 진출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보고회 전부터 회의론이 제기됐습니다. 폐쇄하겠다는 강기정 시장의 공언 때문입니다. 그건 용역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입니다. 폐쇄가 정확한데 이제 인수위에서 또 그렇게 보고서가 나와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형식상 수행하는 용역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사업 수행에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초 발표될 용역 결과도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개통이 안 된 도로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참고 자료로 해서 이런 예측 해본 결과 이렇다 해야지.
이런 상황이라면 용역에 투입된 1억 원도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폐쇄 이후에 대안을 내놓는 용역이 아닌 만큼 강 시장의 공언대로 결정된 이후엔 예산 낭비와 책임론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감사도 이미 예고됐습니다. 새롭게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용역을 맡기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일의 추진도 늦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예산들이 투입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산 IC공사에 무려 71억 원을 투입한 민간 사업자 측이 강 시장의 폐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정 다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다음 주 분양을 앞둔 40평형대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최고 2,900만 원에 달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고분양가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한다면 시장에 또다시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광주 지역 첫 분양을 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다음 주 후분양을 진행하는데 전용 면적 111제곱미터, 즉 40평형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10억 7천만 원, 119제곱미터, 43평형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세대당 8천만 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하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최고 2,900만 원에 이릅니다. 선분양을 진행해 비슷한 시기 입주하는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비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가량 비싼 분양가입니다. 시행사는 최근 분양가와 입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 가격이라면서도 어려운 분양 경기를 고려해 분양가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다 분양가까지 높다 보니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관심은 시들합니다. 여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분명히 미달될 거다. 시기 잘못을 되면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미분양돼 버려. 올해 이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이 줄줄이 분양을 앞둔 상황. 전문가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지난해보단 분양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높아진 이자 비용과 건축 비용 등으로 비싸진 분양가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부담이 가는 게 맞는데요. 그 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느냐, 그것이 하나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요.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미분양이 늘어난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행 재개와 관련해 운행 정상화는 환영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경영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사측의 경영 개선 없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운행 중단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며 경영 안정자금 확보 등 확실한 대책 마련과 획기적인 경영 개선안을 수립해 이른 시일 내에 시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일 시내버스 운행이 또 중단될 경우 즉시 사업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리고 대안으로 공공형 버스를 확대하고 대체 사업자 투입 등 대응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다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교통권을 최우선하여 즉시 사업면허 취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주 도심의 한 등산로 입구가 몇 달 전부터 폐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광주광역시와 갈등을 빚자 등산로를 폐쇄한 건데요. 어떤 일인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 봉선동의 한 등산로 입구. 땅 주인이 통행을 막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매일같이 이 길을 통해 산으로 향했던 주민들은 다른 입구를 찾아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막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때 아닌 등산로 폐쇄 사태가 벌어진 건 이른바 비오톱을 두고 광주시와 토지 소유주인 A씨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톱은 인간과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뜻하는데 환경적 가치에 따라 크게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비오톱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지정되면 광주시 조례에 따라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됩니다.
보전 녹지 지역인 A씨의 땅은 기본적으로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비오톱 1등급으로까지 지정돼 개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A씨는 비오톱 등급을 개발 제한 조치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선 보다 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나무 자르고 하니까 저기도 기네요. 아니네요. 가서 조사하고 사진 찍어 갔어. 지금 도로 한복판에 있는 데서 여기 있는 땅을 갖다 비오톱 1, 2등급으로 하나면은 땅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성질하겠어요. 비오톱 조사 자체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터라 등급 기준이 추상적이고 조사 역시 위성 지도 등 자료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9월 광주시가 비오톱 등급이 포함된 생태 현황 지도를 공개한 이후 접수된 등급 관련 민원은 10건에 이릅니다. 어느 지역은 뭐가 식생이 우수하고 어떤 생물이 이렇게 서식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주에서 비오톱 1, 2등급으로 지정된 곳이 162제곱킬로미터로 광주 전체 면적의 30%가 넘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공장장이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7일 저녁 9시쯤 20대 중반의 노동자 A씨가 1.8톤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조업체 공장장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여수광양만권 입주기업, 지자체들이 공업용수 절감과 공정폐수 재이용 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전라남도, 여수광양만권 입주업체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본부에서 가뭄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공업용수 10% 절감, 공업용수 수급 안정을 위한 공장 폐수와 하수 재이용 사업 확대, 그리고 수원 간 연계사업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 광양산단 기업들이 공업용수를 끌어다 쓰는 주암댐의 저수율이 25%로 떨어졌으며 기업들은 하반기로 예정된 보수 일정을 앞당겨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업용수를 아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구청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18년 10월 광주 광산구청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산구청 공무원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다음 달부터 광주다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민선 8기 1호 복지 공약인 광주다움 통합 돌봄 사업은 신청자에 대한 1:1 맞춤 돌봄 계획을 수립해 가사와 식사, 동행 등 7대 광주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두 102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 사회재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돌봄으로 즉각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늘부터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 만남의 날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가 올해 상반기 양질의 일자리에서 경험을 쌓을 청년 470여 명을 모집하기 위해 마련됐고 행사 기간 동안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 사업체와 대면 상담과 면접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 대체 교사들에게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행사장 옆에서 점거 농성도 이어졌습니다. 목포대학교 동문들이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는 동문회장 취임식과 함께 의대 설립 결의대회를 갖고 목포대 의대 설립은 지난 1997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동문과 지역민의 노력 속에 30년째 수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시행한 타당성 용역에서도 필요성과 경제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 전남 전북 합동 연설회가 오는 1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와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합동 연설회는 당대표 후보 4명을 포함해 최고위원 후보,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모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는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모바일과 ARS 자동 응답 투표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호남권 지자체 4곳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남 순천과 전북 익산, 전주 무주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각각 30만 원씩 기탁했다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활기를 불어넣고 도시민과 지방 간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지난 10일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